안녕하세요, 당신. 오늘은 정말 매력적인 고전이죠. 바로 손자병법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수천 년 전 병법서인데 참 신기하게도 지금 우리 일상이나 업무에도 바로 적용될 만한 그런 통찰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군사작전 지침서 이렇게만 보면 그 가치를 절반도 못 보는 셈이죠. 그렇죠. 오히려 어떤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때로는 큰 충돌 없이 달성하는 그런 생각의 틀로 접근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생각의 틀이요. 네, 어떻게 하면 잘 싸울까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싸움을 피하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까 이런 지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함께할 여정은 바로 이 책의 핵심 전략 원칙들을 좀 뽑아내서 당신이 마주하는 어떤 경쟁 상황이나 좀 복잡한 문제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해하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하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바탕으로 알맹이만 한번 쏙쏙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함께 찾아가 보면 좋겠네요. 네, 그럼 첫 단추부터 끼워볼까요? 손자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특히 승패가 갈리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5가지 요소를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아, 네. 자료 1절에 나오는 그 오사 말씀이시죠? 도, 천, 지, 장, 법. 네, 바로 그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냥 목록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그냥 5가지 항목이다. 이게 아니고요. 상황을 분석하는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거예요. 아, 체크리스트. 네. 첫째, 도는 말할까, 리더와 구성원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러니까 조직의 비전이라든지 구성원의 공감대,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명분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어떤 정당성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게 탄탄하면 위기 상황에서도 조직이 잘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 그러니까 리더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진짜 진심으로 동의하고 따를 만한 어떤 가치나 대의명분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천은요? 이게 그냥 날씨인가요? 날씨도 물론 포함되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천은 타이밍의 문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타이밍이요? 네, 계절의 변화나 낮과 밤, 아니면 시장의 흐름, 기술 변화 같은 이런 때를 읽는 능력이죠. 언제 움직여야 유리하고 또 언제 숨을 고르면서 기다려야 하는지 이걸 판단하는 감각이랄까요? 아, 너무 이르거나 또 너무 늦으면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소용없으니까.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타이밍. 세 번째, 지는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될 것 같아요. 지리적인 조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땅의 모양새뿐만 아니라 시장의 크기라든지 경쟁 환경,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의 위치, 심지어는 그 심리적인 거리감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넓게 보는군요. 네, 내게 유리한 홈 그라운드는 어디인지, 또 피해야 할 험지는 어떤 곳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죠. 사업을 한다면 시장 분석이나 입지 조건 분석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네 번째, 장은 리더의 자질이군요. 자료 1절에 보니까 지혜, 신의, 인애, 용기, 엄격함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그냥 리더십 책에 나올 법한 덕목들 같기도 하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균형이요? 네. 예를 들어서 지혜만 있고 용기가 없으면 결단을 못 내리겠죠. 또 인애만 있고 엄격함이 없으면 조직 기강이 무너지고요. 신의가 없으면 아무도 안 따를 거고. 하긴 그렇겠네요. 이 5가지를 통해서 리더가 얼마나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이걸 가늠하는 겁니다. 마지막 법은 그럼 시스템이군요. 조직 구조나 규칙, 보상 체계 같은 것들이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도 명확한 역할 분담이라든지 효율적인 프로세스, 공정한 규칙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오합지졸이 되기 쉽거든요. 그렇죠. 법은 조직의 역량을 안정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그런 틀인 거죠. 근데 이 5가지, 오사를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나와 상대를 비교 분석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비교 분석이요? 네. 자료 3절에 나오는 7개라는 게 바로 이 오사를 더 구체화해서 상대와 나를 비교하는 질문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쪽 리더가 더 명분이 있는가? 누가 더 유능한 장수인가? 타이밍과 환경은 누구에게 더 유리한가?
뭐 이런 것들이죠. 아하,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전쟁 전에 이미 승패의 윤곽을 그릴 수 있다. 이게 손자의 주장인 거죠. 당신이 만약 지금 몰두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 5가지 렌즈로 자신과 경쟁 환경을 한번 싹 비춰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많은 게 보일 겁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정말 강력한 분석 도구네요. 근데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더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분석을 다 마친 다음에 손자는 무조건 싸우라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 최고로 친다고요? 그 모공편의 핵심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손자병법의 정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최상의 전략은 상대의 의도나 계획 자체를 무력화시켜서 아예 싸울 필요도 없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게요? 네. 그 다음이 외교적인 수단, 뭐 상대의 동맹을 끊거나 고립시키는 거죠. 그 다음이 실제 군사력을 동원하는 야전. 그리고 최악의 수가 바로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이라고 봤어요. 왜 성공격하는 게 최악인가요? 뭔가 되게 드라마틱해 보이기도 하는데. 드라마틱하긴 한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비용? 네. 자료에서도 언급되듯이 성을 공격하기 위한 장비 준비에만 수개월이 걸리고요. 공격 과정에서 또 수많은 병사들이 희생되잖아요. 시간, 돈, 인명 손실이 정말 극심해요. 그렇군요. 이건 마치 현대 비즈니스에서 막대한 자금을 막 쏟아부어서 경쟁사의 핵심 시설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뭐 이런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비용. 맞아요. 작전편에서도 이 전쟁 비용 문제를 아주 현실적으로 다루더군요. 군대를 유지하는데 하루에 1,000금이 든다고 하고 전쟁이 길어지면 나라가 그냥 거덜난다고 경고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겨도 손해가 너무 막심하면 그건 진 거나 다름없다 이런 말까지 하니까요. 정말 현실적이네요. 이게 결국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표라도 그걸 달성하느라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소진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사업을 할 때 초기 열정만 믿고 막 무리하게 자원을 투입하다가 나중에 동력이 뚝 떨어지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네, 많죠. 손자는 이걸 이미 간파하고 싸움의 경제성을 따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6절 내용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길 수 있을 때 그리고 싸우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올 때만 싸우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일, 그 일의 진짜 비용은 얼마인가요?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시간, 감정, 기회비용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걸 냉정하게 계산해 보는 것이 어쩌면 불필요한 소모를 막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싸움의 경제성이라니 정말 현실적인데요. 그런데 막상 싸워야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라고 하죠? 손자병법 하면 딱 떠오르는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전쟁이란 속임수다. 병자 귀도야에. 자료 5절에 나오는 이 말, 이거 좀 더 풀어주시겠어요? 네, 이 말은 전쟁 혹은 뭐 넓게 보면 경쟁 상황의 본질이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을 만들고 그걸 활용하려는 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요? 네, 내가 가진 패는 꼭꼭 숨기고 상대가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손자는 뭐 14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예로 드는데 이걸 뭐 하나하나 다 외우기보다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원리인가요? 자료에 나온 예시들이 좀 많던데요? 크게 몇 가지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능력과 의도 위장이에요. 강하면서 약한 척, 공격할 거면서 안 할 척하는 거죠. 아하. 둘째는 인식 조작. 가까이 있으면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일부러 막 혼란스러운 척해서 방심하게 만드는 거고요. 셋째는 심리 공격이죠. 상대를 막 화나게 해서 이성을 잃게 만들거나 반대로 막 아첨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식이에요. 넷째는요? 넷째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전혀 예상 못한 타이밍이나 장소를 딱 공략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이걸 실전으로 쓰려면 진짜 엄청난 유연함이 필요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 속임수들을 뭐 미리 딱 정해보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황에 맞춰서 임기응변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요. 임기응변. 네, 이게 바로 구변의 정신하고도 통하는 부분이죠. 비록 저희 자료에 구변편이 직접 있지는 않지만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메시지는 장수는 고정된 계획이나 원칙에 얽매이지 말고 끊임없이 변하는 현실에 맞춰서 전략을 계속 수정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는군요. 그렇죠.
유리한 지형이라도 함정이 있을 수 있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득을 취할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당신이 만약에 협상 테이블에 앉거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 속임수의 원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꼭 남을 속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네. 내가 가진 정보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숨은 의도는 어떻게 파악할지 이런 걸 고민하는 데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보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결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정보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이게 결국 또 다른 유명한 구절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지비지기 백전부다이. 자료 7절에 나오죠. 네네. 앞서 말한 그 오사분석이나 속임수 활용과도 이게 다 연결되는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지피지기는 이 모든 전략적 사고의 대전제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제이자 결론. 네. 지기, 즉 나 자신. 나의 강점, 약점, 목표, 내가 쓸 수 있는 자원, 이걸 명확히 아는 것. 그리고 지피, 상대방의 상황, 의도, 능력, 약점, 이걸 파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앞서 말한 오사 분석도, 모공 전략도, 속임수 활용도 전부 그냥 모래 위에 성사키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료 7절을 보면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점 불태. 나를 알지만 상대를 모르면 승패가 반반. 둘 다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잖아요. 정말 정보 분석의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손자는 감이나 운에 의존하는 걸 극도로 경계했어요. 자료 6절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기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조건을 다 갖춰놓고 싸움을 시작하지만 이걸 선승구전이라고 하죠. 지는 군대는 일단 싸움부터 버려놓고 요행이 이기기를 바란다. 이건 선전구승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고 싸운다. 네, 즉 지피지기를 통해서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을 짜는 것. 이것이 손자가 말하는 최고의 경지라는 거죠.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을 짠다. 야, 이건 뭐 비즈니스나 개인적인 목표 설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당신은 얼마나 철저하게 나와 상황을 분석하고 있나요? 혹시 일단 부딪혀보자 뭐 이런 생각에 앞서서 냉정한 평가 과정을 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지피지기의 원칙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리더십과 조직 운영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앞서 오사에서 장수의 자질, 그 지혜, 신의, 인애, 용기, 엄격함 5가지랑 또 조직 시스템, 법을 언급했었는데요. 이게 실제 운영에서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특히 리더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리더십의 핵심은 결국 균형에 있다고 봅니다. 자료 1절에 그 5가지 덕목 있잖아요. 지, 신, 인, 용, 엄. 이게 다 중요하지만 어느 하나에 너무 치우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치우치면 위험하다. 네. 예를 들어서 인애만 너무 넘쳐서 잘못을 자꾸 눈 감아주면 규율, 이 무너지겠죠. 반대로 엄격함만 너무 강조하면 구성원들의 마음, 신을 잃게 되고요. 용기가 지나치면 그건 만용이 되어서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 8절에서는 장수가 경계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성격, 그 5위라는 걸 지적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죽기 살기로만 싸우려는 필사, 살려고만 하는 필생, 성급하게 분노하는 분속, 지나치게 명예를 중시하는 염결, 병사를 너무 아끼는 애민, 이게 다 균형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너무 용감하면 죽기 쉽고, 너무 몸을 사리면 포로가 되기 쉽고, 화를 잘 내면 모욕에 쉽게 넘어가고, 청렴함에 너무 집착하면 비방에 약해지고, 부하를 너무 싸고 돌면 정작 큰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리더는 상황에 따라서 이 덕목들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계속 찾아야 하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요. 오케스트라 지휘자, 비유가 딱 맞네요. 그럼 법, 즉 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리더십만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죠. 리더십이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한다면 법이라는 건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성과로 연결시키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이요? 네. 자료 1절에서 언급된 군대의 편제, 지휘체계, 군수품 관리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하죠. 명확한 역할 분담, 일관된 지휘 계통, 공정한 상벌 시스템 이런 게 있어야 조직 전체가 혼란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거든요. 시스템의 중요성. 네. 개인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 짜인 시스템은 평범한 사람들의 능력까지도 최대한 끌어올려서 시너지를 내게 하죠. 당신이 속한 조직이나 팀은 얼마나 효과적인 법을 가지고 있나요? 규칙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나요? 이것이 조직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손자병법이라는 이 거대한 산의 주요 봉우리들을 함께 넘나들어 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핵심은 역시 전략적 사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철저히 분석하고 오사지피지기, 쓸데없는 소문은 피하고 모공작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때로는 상대의 허를 찌르고 궤도, 구변정신 같은 거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것. 네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 잡힌 리더십과 탄탄한 시스템, 장, 법까지. 그렇죠. 이게 전쟁이라는 아주 극한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그 속에서 찾아낸 인간과 조직 그리고 경쟁에 대한 통찰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손자는 실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서 승리할 조건을 다 만들어 놓는 것, 즉 선승구전을 강조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판을 먼저 짜놓고 싸움에 임하라는 거죠. 아, 선승구전. 네, 당신의 목표 달성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전 승리, 프리빅토리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실제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더 적은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손자병법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가장 실질적인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야, 사전 승리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손자병법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다른 지적인 자극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